3강 MySQL GUI 툴 및 기본 사용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MySQL의 실행 환경을 이해하고 MySQL에서 제공하는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MySQL에서는 워크벤치라고 불리우는 그래픽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워크벤치는 MySQL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그래픽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설계를 시각화해주는 도구를 제공하는 패키지로서 자유공개 소스인 커뮤니티판과 커뮤니티판을 확장하여 개선시킨 유료의 스탠다드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워크벤치 다운로드를 위해서는 아래의 사이트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운영체제에 맞는 패키지를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MySQL에서와 같이 MSI 인스톨러 버전과 zip 아카이브 버전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MySQL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MSI 인스톨러를 통해 워크벤치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윈도우즈 32비트를 기준으로 워크벤치를 설치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워크벤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치가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행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다운로드 프리리퀴지스라고 불리우는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사전에 필요한 설치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야 합니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설치하셔야 될 두 가지 프로그램의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 .NET 프레임워크 4 클라이언트 프로파일이고 두 번째는 윈도우즈 비주얼 C++ 2013 리디스트리뷰터블 패키지입니다.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한 설치는 실행 파일 다운로드 후에 다음 넥스트 버튼을만 클릭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를 완료하신 후에 다시 한번 워크벤치 설치 프로그램을 클릭하시게 되면 워크벤치 설치를 위한 단계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 역시 넥스트 버튼만 클릭하시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정 없이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시면 다음과 같이 워크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거나 아니면 검색창에 워크벤치를 클릭하게 되시면 프로그램을 실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워크벤치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면 다음과 같은 실행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워크벤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MySQL 서버와의 접속을 하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더블 클릭하게 되시면 다음과 같은 로그인 창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로그인 창에 MySQL 서버에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패스워드 입력 후에는 시스템을 접속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화면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워크벤치에 대한 설치를 마치고 강의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워크벤치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그레이션 툴킷입니다. 마이그레이션 툴킷은 고객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타 회사 DBMS의 제품을 데이터베이스에서 MySQL로 데이터 이동을 빠르고 쉽게 해주는 강력한 프레임워크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마법사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만으로 다른 제품의 DBMS 데이터베이스에서 MySQL로 테이블 구조와 모든 데이터, 그리고 스토어 프로시저, 트리거, 뷰까지도 모두 이전할 수 있습니다. MySQL 마이그레이션 툴킷의 장점은 오라클, MS SQL 서버, MS 액세스로부터 쉽고 빠른 데이터베이스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이그레이션 툴킷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이전을 함으로써 각종 데이터를 손실할 수 있는 등과 같은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시간과 인력, 비용 등이 감소하게 됩니다. 확장 가능한 모듈 기반 아키텍처를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이동이 가능하며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플랫폼과는 관계없이 양쪽 모두 원격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마이그레이션 위자드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홈 버튼을 클릭하셔서 홈 화면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번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예제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자주 사용되는 SQLite로 제작된 데이터베이스를 MySQL로 변환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클릭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스타트 마이그레이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갤럭시 S와 같은 안드로이드 기반에 사용되어 있는 SQLite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실 거고요. SQLite 버전의 파일은 첨부된 실습 자료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습 자료 중에서 sampledb라는 파일이 있을 텐데요. 해당하는 sampledb라는 파일을 클릭하셔서 여신 후에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신 후에 또 다음 버튼을 클릭하게 되시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하는 MySQL 서버에 로그인하는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 OK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MySQL DBMS와 커넥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Next 버튼을 클릭하게 되시면 어떤 DB를 가져올지 목록을 설정하시게 되는데 현재 여기서는 샘플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선택을 하시든지 혹은 필요한 부분만을 클릭하셔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선택이 끝나면 Next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고 해당하는 DB에 대한 연결 세팅들이 끝나게 됩니다. 일부 과정들이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에러나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로그 창에서 확인하시면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Next 버튼을 클릭하게 되시면 토탈 9개의 테이블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마이그레이션을 원하는 테이블의 내용들을 빼거나 넣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다음을 선택하게 되시면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한 테이블들을 생성하게 되고 생성 과정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게 됩니다. 이후에는 발생했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객체가 어떤 객체가 들어가 있는지 또한 컬럼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관계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이 끝난 후에는 다음 버튼을 누르신 후에 관계형 DBMS에 삽입한다는 내용과 추후에 이러한 과정들, 일관적인 과정들을 SQL 명령어 파일로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마이그레이션 부분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후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시면 전체적인 과정들이 준비가 끝나게 되고요. 지금부터는 타겟에 대한 정보들을 복사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 이후에 다음 버튼을 클릭하게 되시면 전달해야 될 작업의 양에 대한 설정들이 되고요. PC의 성능에 따라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스레드의 개수를 늘려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2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모든 샘플 파일에 있던 내용, 샘플 DB에 있던 내용들이 MySQL로 가져오게 되고 결과가 완료가 되었다는 화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피니시 버튼을 누르시면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마이그레이션 작업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과 확인을 위해서 시스템에 접속을 한 후에 스키마라고 불리우는 탭을 열게 됩니다. 스키마 탭을 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샘플 DB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부분이 보이지 않으신다면 마우스 우클릭을 이후에 리플래시 올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시면 아마 새로 마이그레이션 된 DB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면 해당하는 테이블 하나의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버트라는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 버트라는 테이블의 값을 보기 위해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하는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과 데이터 값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워크벤치에 대한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MySQL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강력한 비주얼 관리 툴을 이용해 MySQL 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 고객의 데이터베이스가 조작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고 직관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DBMS와 유지보수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로컬이나 원격에서 MySQL을 관리하기 위한 GUI 기반 관리 도구로서 사용자 편리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모니터링 측면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MySQL 관리자의 주요 기능은 로컬이나 원격에서 인스턴스 매니저를 통해 MySQL을 시작과 중단할 수 있고요. 각종 환경 설정 파일과 확인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권한 관리가 가능하고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한 자세한 모니터링 정보, 스케줄링 백업 기능, 원격에서 백업 및 복구, 서버의 각종 로그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MySQL 서버 정보에서는 MySQL 서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 호스트, 포트, 버전 정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유저의 권한 및 정보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 및 권한, 그리고 테이블과 칼럼에 대한 권한을 보여줍니다. 사용자의 추가, 패스워드 설정을 하고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권한을 쉽게 추가할 수 있으며 사용자 삭제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매니지먼트 기술은 서버의 상태, 서버에 접속한 클라이언트의 정보, 사용자 추가 및 권한 설정, 환경 변수 설정, 데이터베이스 백업, 데이터베이스 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스턴스 옵션에서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중단하거나 로그를 출력하고 마지막으로 myina라고 불리우는 옵션 파일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키마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GUI로 편집이 가능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워크벤치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을 실습을 통해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크벤치의 매니지먼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비게이터에서 매니지먼트의 첫 번째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서버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 서버 상태는 다음과 같이 설정 파일의 정보, 그 다음에 접속한 날짜들 정보들을 알 수가 있으며
현재 로그가 어떻게 저장 처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서버의 상태, CPU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이언트 커넥션 정보입니다. 클라이언트 커넥션 정보에서는 어떤 사람이 현재 이 서버에 접속해서 어떠한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저 프리빌리지 부분입니다. 사용자와 사용 권한에서는 루트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변경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접속 횟수라든지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권한들을 살펴보게 되면 추후에 다양한 형태의 SQL 명령문들을 배우게 될 건데요. 해당한 SQL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체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create라는 명령어 같은 경우에 체크 표시를 해두면 루트 사용자가 이 create 명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시는 거고요. 이 체크를 없애주시면 create 명령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키마 설정 관련된 변수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그래픽상에서 설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루트 사용자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시스템의 상태와 환경 변수들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현재 시스템의 값에서 어떤 식으로 환경 변수들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데이터 익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DB의 내용들을 SQL 파일로 여러분들이 번역해서 추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해주는 백업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임포트 부분은 앞서 데이터 익스포트에서 추출했던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이 시스템으로 가져오는 데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복원시키고 가져오는 부분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스턴스 파트에서는 시스템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스타트업 앤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백그라운드로 MySQL 서버가 서비스 형태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스탑을 하게 되면 서버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탑 버튼을 클릭하게 되시면 중단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를 통해서 현재 접속되었던 접속 부분들이 모두 연결이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시 재시작을 하게 되면 재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서버는 다시 가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서버가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암호를 다시 작성해 주시면 서버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버 로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버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 있는지에 대한 접속에 대한 로고를 시간대별로 정렬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파일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모든 환경 설정 변수가 바로 이 myini라는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장된 내용들을 그래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때 myni 파일을 설정함으로써 환경 설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파일에서는 파일을 직접 편집하셔도 되지만 다음과 같이 UI를 통해서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라틴 셋으로 캐릭터 셋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글을 사용하기 위한 캐릭터 셋 변경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캐릭터 셋 서버에서 값을 라틴에서 EUCKR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EUCKR은 한글을 나타내는 캐릭터 셋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콜레이션 서버의 값도 마찬가지로 EUCKR 밑줄 코리안 밑줄 CI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변경이 끝났으면 당연히 어플라이를 눌러주셔야 되는데요. 어플라이 전에
몇 가지 파일을 좀 더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뷰 파일이라는 메뉴를 뷰 파일 프리뷰라는 메뉴를 한 번 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my ini 파일에 있는 내용들이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때 한글을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설정들을 해보시게 될 건데요. 첫 번째로 MySQL 부분에 다음과 같은 설정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잘 보셔야 될 부분이 MySQL이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 아랫줄에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설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글씨가 좀 작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설정은 MySQL을 실행할 때 디폴트 캐릭터 셋으로 한글을 사용하겠다는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설정이 끝났을 경우에는 MySQL 서비스 데몬에 대한 설정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캐릭터 셋 서버가 EUCKR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 줄에 가보시면 콜레이션 서버에 역시 EUK 밑줄 코리안 CI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설정을 다시 확인하신 후에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하는 설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적용을 다시 적용하기 위해 새로운 설정을 다시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타트업 앤 셧다운 버튼을 클릭하셔서 서버를 중지하신 후에 다시 실행시키셔야 합니다. 다시 재시작을 시키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루트 계정에 암호를 입력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재시작된 서버는 방금 새롭게 설정한 설정들을 통해서 서버가 동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스키마 섹션으로 넘어가게 되시면 스키마 섹션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키마의 경우 먼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의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스키마에서 캐릭터 셋에 대한 변경을 여러분이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글이 보시면 테스트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UTF-8로 설정되어 있는 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한글 사용이 좀 제한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글 설정을 바꿔주시면 EUK 디폴트 콜레이션으로 여러분이 설정을 해주시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한글로 저장을 하고 한글로 검색하는 것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테이블들의 경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의 정보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테이블의 값들이라든지 설정 내용들에 대한 이 스키마를 변경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스키마 변경 이후에 테이블 버튼을 클릭하게 되시면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뷰를 포함한 기타 스토어드 프로시저, 펑션들과 같은 고급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에 학습을 하시면서 배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으로 전반적으로 워크벤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확인해 보는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강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